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문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1월 11일이죠. 바로 2016년 둘째 주 월요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출발 자체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제 뭐 중국 증시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잘 쉬고 오셨을 텐데 국내 시장 둘째 주 역시도 별반 좋은 모습이 일단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마지막 거래보다 0.96% 정도 내린 1899.28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통상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항상 이제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부담이 좀 됐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중국 증시 역시도 거의 3%대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역시도 국내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어가는 분위기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급입니다. 개인들은 현재 2,596억 원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현재 62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죠. 현재 3,961억 원 정도의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지금 코스피 시장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4분기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오르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은 1.4%대 오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거래보다 17,000원 정도 내린 115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과 현대차 각각 1.6% 그리고 2.2% 정도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했을 때는 다소 좀 강한 모습,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물산과 아모레퍼시픽 각각 0.7%, 1.45%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보다 1.8%, 약 4,500원 정도 오른 24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4%대 빠집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생명, SK하이닉스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가 무려 3.5% 정도대 역시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점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전거래보다 3.3% 정도 지금 내린 모습, 그리고 기아차는 2.5% 약 1,250원 정도 오른 49,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S, 신한지주, SK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SDS가 1.2% 정도 하락 중이고요. 신한지주는 0.6%대, 그리고 SK는 0.62%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이 지금 국내 시장에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뭐 잘못된 그 정책이 정책으로 촉발된 하락폭이 이제 크게 지난주에 나타났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런 이제 그 잘못된 정책을 좀 바로잡으면서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서킷 브레이커 한시적으로 연쟁을 중단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위안화 소폭 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내시고 내일장부터에 대한 어떤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장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까지는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키 맞추기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이 674포인트대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퍼센트 마이너스 1.19까지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때까지는 반등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후장부터 이 추세가 바뀌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시가 수급적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라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키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안정치 못한 모습의 지수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 때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형주 포지션을 해서 지수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후장 되면서 모두 다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은 오전장 이 신고가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추가적인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줬는데요. 일단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다시 지수와 함께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군들은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 이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세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징 종목이란다면 오늘 로엔이 이 카카오에 대한 이 지분 인수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차후에 멜론에 대한 이 투자 컨텐츠 투자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상기될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담스러운 요인들로 해서 이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가 되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이 개별적인 이슈 그리고 기업적인 이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린 관점과 동일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지속세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분기 이제 4분기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고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주가에 대한 영향 변수가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이 지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종목 개별 종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개별 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흐름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강민님께서 준비하신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슈를 빠르게 체크해 나가셔야겠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지수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또 해결쳐야 될 수 있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두 차례에서 이 신의 면세점권에 대한 부분들을 입찰을 해봤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그 입찰된 면세점이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SM 면세점입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때부터 해서 시내 면세점이 시행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이달 말부터 해서 인사동 시작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SM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 면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없애는 대신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점하게 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SM 면세점에 바로 입점하는 기업들과 같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향후 SM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 기획사와 함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은 SM 면세점 같은 경우에 중국의 CTS 여행사와 그리고 유니온페이와 같은 전자결제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같은 주요 통신사가 협력하고 있는 이 면세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로 하여금 시장에서 눈에 볼 수 있는 이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SM 면세점에 대한 참여하는 기업들 꼭 다시 한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면세점과 관련된 이슈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먼저 전화번호부터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 들어서 시장이 좀 어렵죠.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 또 힘이 없어서 또 전화기조차 또 못 드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를 저희한테 한번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올해 출발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네, 실리콘웍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33,100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일단 실리콘웍스 바로 지난주에도 상담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실리콘웍스는 일단 디스플레이 쪽에서 새로운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지난해 큰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이 편중 이런 부분들을 좀 나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네드렸었는데요. 일단 실리콘 웍스가 이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좀 최근에 과도하게 낙폭과됐던 이유는 사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이 미국의 애플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리콘웍스가 담당하고 있는 LG, 그리고 LG가 또 애플, 이와 같은 연결고를 따라간다라면 실리콘웍스의 주가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실리콘웍스를 좀 지켜보기보다는 좀 관망세에서 보자라고 지난주에도 소개를 드렸었죠. 우선 33,100원짜리에서 50% 비중, 사실은 좀 더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관망세에서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은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애플에 대한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좀 더 기회를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리콘웍스가 기업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시기상 좀 더 관망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종목 교체 비중 축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입니다. 문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종목은 라운시큐어네요. 매수가가 3,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라운시큐어를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가격대로 우리가 한번 또 파악을 해본다면요. 3,000원대 가격이니까 이제 좀 수익이 좀 나고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 3,000원 가격에서 매수하셨으면요. 이거 거의 최근에 거의 바닥에서 잡으셨어요. 3,000원 정도 잡으면 일단 매수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오늘 시장 역시 또 하락하다 보니까 어느 4%대 지금 하락폭, 현재 오늘 변동성 자체가 거의 1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라운시큐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보안 솔루션 개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보안 관련주들이 사실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페이, 뭐 전자결제라든지 그런 이제 법안적인 부분에서의 또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일단 라운시큐어가 오늘 단독적으로 좀 튀고 위쪽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라운시큐어 외에도 이제 그 정보 보안 관련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좀 가시화가 되는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생체 인증과 관련된 그 솔루션 관련해서 또 한번 시세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좀 부담은 있긴 하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쪽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모바일 결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이죠. 인터넷 전문 은행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또 이슈화는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정보 보안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분명히 성장성은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현재 시점에서 가시화된 그런 효과 자체는 아직까지 없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장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데요. 사실 오늘 장중에서는 한번 좀 수익 실현을 해두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됐었을 텐데, 일단 오늘 아직까지 매수를 한 상태에서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장 이후의 흐름에서의 관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은 일단 조정봉입니다. 거래가 일단 많이 동반되긴 했지만 조정봉이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위쪽으로 갔을 때는 오늘 고점 자리에 좀 막혀있는 부분인데 4,500원 위쪽으로 올라섰을 때 물량들을 수익 실현 해 두시는 관점에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KT 의뢰 주셨는데요. 매수가 29,200원, 비중 20%, 30% 담고 계십니다. 자, 우선 통신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이 K뱅크라는 이름을 좀 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들, 과거와 같은 매출 성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 SK텔레콤 못지않게 K2 역시나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향후 이 좀 장기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당장의 KT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 배당락을 위해서 이 통신주를 접근했던 분들도 지금 차츰 이 통신주를 떠나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주에 접근했을 때 KT 주가보다는 SK텔레콤을 좀 더 이 차이 종목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 KT에서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서 이 종목을 회복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른 순환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잘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더더욱이나 이 종목을 정리 관점으로 보자. 종목 교체 그리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뷰역스네요. 매수가가 37,000원이고요. 비중이 20% 비중 담으셨습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37,000원. 오늘은 매수하고 나서 이제 수익으로 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뷰역스 역시도 수익이신데요. 수익 나신 그 가격대 일단 매수 타이밍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분 역시도 눌렸을 때 적절하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반등 나오는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 타이밍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일단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의료용 엑스레이 시장 자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아날로그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뷰역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창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다만 약간의 부담되는 그 부분 자체는 뭐냐면 45,0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고점 자리예요. 과거에도 이제 한번 고점이 나왔던 그 자리 다시 주가가 눌리고 나서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동안에 주가가 이제 빠지고 횡보하다가 결국 다시 한번 45,000 자리를 좀 터치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이 자리를 좀 넘겨줘야 됩니다. 만약에 45,000 자리를 넘겨주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의 조정 기간 자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현 시점에선 보유입니다. 그리고 45,000원 정도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에 돌파하다가 다시 한번 또 밀린다라고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일단 먼저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한번 잡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45,000 자리를 그냥 강하게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신고가를 계속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는요. 45,000원 돌파 시를 관점으로 봤을 때 5만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이스타코요. 이스타코. 예, 자, 이스타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저기, 1,550원에, 1,550원에 예, 20%요. 20% 두보유하고 계세요? 예, 예. 일단은 20% 조금 더 돼요. 30%는 안 되고, 예. 네. 예. 자, 이스타코 왜 샀을까요, 어머니? 그래요? 왜 사셨어요? 네. 예. 좀 오랜 기간 동안 빠졌고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보이긴 하죠. 그쵸? 예. 일단은 이스타코 어머님은 일단 납폭과대로서 접근하셨는데 예.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코를 이 싸이 관련된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야기로 해서 이 종목 접근합니다. 예. 일단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 싸이 관련된 종목 안에서도요, 가장 제일 못 갔고, 그리고 제일 안 갔어요. 예. 그 말은 대장주 역할을 잘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싸이로 해서 접근했다라면은 이스타코를 선정한 것 자체가 종목이 좀 미스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스타코만의 또 호재도 있습니다. 이스타코가 협력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것이 또 중국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슈는 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닥 건강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뉴스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기업 자체를 선정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갔다보다는 좀 차트적인 접근, 그러니까 납폭과대에 따른 어느 정도 좀 지지를 기대하고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차트를 보고 들어가셨다면요, 차트가 올라갔을 때는 차트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지만 떨어진 자리에서는 차트를 보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어머님이 매매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좀 꼬집으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차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자, 네.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가요? 지금 당장은 반등에 대한 추이를 좀 엿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일단은 가격적인 반등을 좀 예상해 보면은, 한 번에 1,500원대까지 올라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간에 한 1,400원대까지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더 맞아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크게 분출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1,400원대에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래량이 크게 분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분봉상에서 저점이 이탈한다. 일단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10분봉 이평선인데요. 10분봉에서 이탈을 계속해서 하면요. 저는 1,300원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것 같아요. 1,300원. 왜냐면은 저점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0원대까지 떨어지면 아예 그냥 네. 전부 팔아불고, 예. 1,400원까지 한번 오르게 되면 한 1,400원대를 네. 봐야 되겠네. 예. 그때는 좀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언제 들어올지도 약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싸이 관련된 종목으로서 싸이가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음반이 반영이 됐지만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수처럼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선전하기가 시기가 좀 늦은 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싸이 관련된 종목으로 보기도 어렵다. 가급적이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자고. 네. 네, 1,300원대까지 내리면은 과감하게 정리? 과감하게 전부 정리를 하고, 예. 예, 앞으로 봤을 때 1,400원대를 만약에 올랐을 때는 1,400원대에서 네. 이제 다 이제 예. 지어라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화일약품인데요. 네, 화일약품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방송에 상담 한번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매수한 그런데-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제가 7,320원에 네. 20%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예. 그때 제가 사는 가격대까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 올라왔죠? 기회를 놓쳤어요. 왜 이렇게 아이고. 매도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게 왜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7,300원, 7,320원 왔을 때 보고 계셨죠? 예. 그런데 더 올라가니까 가만히 계신 거죠? 네.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아유, 그러니까요. 아유, 일단 화일약품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일단 못 파셨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을 지금 현재 좀 많이 건드리고 있어요. 건드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기업을 위쪽으로 좀 올리는 힘이 좀 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7,300원 당연히 매수가 부근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최근에 거의 주가 조정이 있을 때 뭐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어머니 지금 물론 못 파셨지만, 네, 예. 못 파셨기 때문에 한 번에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감내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화일약품, 그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 이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화일약품도 역시 같이 동반해서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세가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못했던 거 다음에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다음에는 네, 그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산 가격대에 오면은 매도하라고요? 가격대 오면은이 아니고요.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제 7,300원대인데 만약에 7,500원에 파셨어도 팔 수 있었거든요. 못 파셨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요. 이미 이왕 못 판 거 좀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뭐 못 팔았다는 거에 너무 이제 자책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한 번에 어떤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조정이 나올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7,500원 위쪽으로 한번 쏘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거래가 순차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만약에 좀 괜찮았다면 아마 7,500원 위쪽으로 그냥 쭉 올라섰을 거예요.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온 겁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제가 산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목표 주가 7,500원이에요. 7,500원 드릴 테니까 7,500원대에서는 절반만 파세요. 절반을 파세요. 그러니까 다 판다고 생각하니까 못 파신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팔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 물량만 좀 욕심을 부려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7,500원 목표 주가 1차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갖고 계시고요. 2차 목표가는 8,500원이에요. 네. 네, 나머지 절반 물량은 8,5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꼭 잘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동아 소시홀딩스야. 동아소시홀딩스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세요? 20만 원에 20%야. 20만원, 20%. 자, 내려가는데 이거 네. 돼야 되나 싶어갖고요. 이 종목은 요 근래 사셨어요? 예, 예.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방송에서 추천할 거예요. 예. 일단은 동아소시홀딩스, 그러니까 뒷글자에 홀딩스가 들어가면요. 보통 이 동아 제약에 대한 그룹주의 지주사 회사라는 격이에요. 예. 지주사 개념입니다. 최근에 올라오게 된 얘기가요. 이 동아소시홀딩스에 대한 뭐 매출의 추이도 괜찮았고, 또 동아그룹, 그러니까 동아제약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계열사들이 성적이 참 좋았고, 또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은 동아소시홀딩스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았고요. 동아그룹들을 좀 같이 보면은 동아ST가 최근에 성적이 좀 좋았습니다. 뭐 일본 쪽이라든지 국내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저라면요, 종목을 선택했을 때 이 종목이 이 종목의 이유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변 종목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요, 그 이유를 뿜었던 동아 ST를 먼저 더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후발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룹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 성격이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만약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요, 동아소시홀딩스보다는 동아ST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동아ST가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하락하게 되면은 얘는 더 빠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의 차트만 보고 본다라면요, 일단은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하방 라인들 잡으셔야 돼요. 19만 5천 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ST가 잘 못 간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19만 5천 원 리스크 딱 잡고 반등되어지면은 매수가 회복했을 때는 정리 관점,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19만 5천 원 리스크 관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만약에 간다면요, 동아 ST가 더 잘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입니다. 문자 확인해보죠. 이번 종목은 파트론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원, 그리고 비중이 40%입니다. 자, 일단 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역시 이제 이분도 소폭이지만 일단 수익 중입니다. 자, 오늘 매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트론 일단 현재 1,600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파트론의 경우에는요, 이동통신 그 부품, RF 부품 전문 업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이슈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서 최근에 바로 전장 부품 사업을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장 부품 사업 쪽에서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스마트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또 접목이 되기 쉬운 그 사업 분야 자체가 바로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그래서 뭐 MC넥스라든지 또는 관련해서 파트론 역시도 카메라 모듈을 또 만들고 있는 삼성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파트론의 경우에도 이제 최근 들어 주가 조정은 좀 길었고요. 긴 조정 이후에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뭐 하락이었죠. 하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좀 쏘아 올리는 그런 가격대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돌파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뭐 11,000원 정도의 그 자리대였는데, 이때 돌파 시도했다가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또 재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현재 수급을 잠깐 우리가 또 본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집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기관, 금융, 투자, 뭐, 그리고 보험,
은행, 기타 금융, 뭐 기타 법인까지 해서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에서의 그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사실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의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했듯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저하가 좀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그 미래 성장 먹거리 바로 전자부품 사업 쪽으로 우리가 또 돌려봤을 때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느냐 그 안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많이 뽑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파트론도 그런 이슈를 좀 타고 이번에 주가의 상승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위쪽으로 뽑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 정도 자리를 1차적인 목표 주가로 그 다음에 12,000원 돌파 시에는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로는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 일단 뭐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이제 56분입니다. 그러면 예상 체결 지수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1.32% 정도 하락한 1892.3포인트의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확인했을 때보다는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수급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역시 개인들은 2,500억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600억대의 순매수에서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는 3,000억대의 매도였는데 지금 무려 4,000억 원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역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 바로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월요일 첫 거래, 지난주에도 첫 거래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크게 이제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중국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 같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무려 1.6%는 하락이네요. 바로 전에는 1.4%대여서 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차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모습. 현재 1.2% 그리고 2% 정도대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아모레퍼시픽 각각 1.4%대 그리고 1.9%대 하락 중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그나마 좀 힘을 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현대모비스가 0.8%대 플러스 흐름 유지 중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G화학, SK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지금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각각 3%대까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후장 와서 코스닥 종목군들도 이 지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675포인트대를 밑으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4개월 만에 코스피가 1900선을 이탈하는 모습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승에서 심리선이라 할 수 있는 675포인트대, 사실상 오늘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 주기 이 지수의 방향성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계속해서 장중에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관이 575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5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이 좋았던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자금이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오늘 장 초반대 이 신고가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줬던 셀트리온 상승폭을 사폭 반납하고 2.69%대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군들은 다소 시장 흐름을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메리톡스는 플러스권 2%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카카오, CJ ENM, 그리고 동서 모두 다 지수 하락을 동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장 초반 때는 모두 다 플러스권에 있는데 이 오후장이 되면서 모두 다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모든 종목군들도 모두 다 하락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 초반 때부터 해서 이슈화되었던 로엔 5%대 상승 마감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의 지분 인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 장중 큰 탄력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신규 매수의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차후에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흐름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초점 맞춘다면 충분히 탄력적 움직임들 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1일 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모습이에요. 지난주 월요일날 정말 크게 시장이 또 흔들렸고 이번주 월요일날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에 맞춰서 따라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시장 모두 거의 1% 정도대의 낙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종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일보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죠. 약 1.19% 정도죠. 지금 하락한 1894.73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거래보다 조금은 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그런 분위기인데 역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악재가 오늘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코스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종가 분위기는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했을 때 1.12% 정도 하락한 674.96포인트에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 매도하면서 결국은 670선에서 지금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하락폭이 좀 크게 진행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흔들림이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과 오늘 코스닥 양시장 모두요. 월요일장 첫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난주에 이슈 대비했을 때는 이미 그 이벤트 악성 그 재료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추가적인 어떤 악재보다는 이제는 수습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국내 시장까지 같이 전이가 되면서 주가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장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의 어떤 분위기 따라서 국내 시장 역시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너무 신망감보다는 기대감을 일단 가져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흔들렸지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정확한 여러분들의 그 매수 매도 그 전략들 잘 세워가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특징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요. 오늘 2%대 상승입니다. 어느새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현재 가격대를 보니까 종가가 99,200원에 종가 분위기가 나왔고 일단 10만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바로 이제 미국에서의 이슈입니다. 바로 이제 램시마에 대한 미국 FDA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미국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선이 좀 유력하게 지금 지목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만큼 힐러리 클린턴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내용들 이 제약업체들의 약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셀트리온, 즉 램시마, 이거 바이오시밀러 관련 업체들, 복제약을 만드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수혜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 FDA 승인과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시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셀트리온은 현재 보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관련 이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을 일단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신다면 역시 신고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번엔 CMG 제약입니다. 자, CMG 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약 바이오 업체들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죠. CMG 제약 역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같이 이제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제 지난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역시 이제 이슈가 또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던 흐름이 지금 오늘 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자, 바로 화이자죠. 화이자 쪽에서의 비아그라 약가 인상에 따라서 이제 CMG 제약 관련 이제 그 비아그라 관련 이제 반사 이익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거. CMG 제약의 제품이 어떤 이제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가격이 상대
상대 그 경쟁업체죠. 경쟁업체의 가격 인상은 결국은 다른 경쟁업체한테 또 관세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CMG 제약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셔서 보유 계신 분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몰리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세를 좀 같이 받아준다면 충분히 3,0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현재 위치니까 일단 보유 관점에서 3,000원 정도 자리대를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로엔입니다. 자, 로엔. 오늘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어요. 로엔이 이제 시세가 나왔던 부분 자체는, 바로 이제 카카오 쪽에서의 인수, 즉 로엔 같은 경우에 반면에 이제 피인수가 되겠죠. 카카오 쪽에서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결국은 주가가 좀 크게 한번 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최고 그 상승폭이 27% 정도까지 이제 올라섰는데요. 주가가 이제 윗꼬리를 너무 길게 물었어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5.4% 정도의 오늘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윗꼬리 좀 많이 물면서 오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분명히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물량들은 한 차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투신 쪽도 이제 이번 이슈를 통해서 빠져나간 상황이고요. 들어온 물량들은 개인들입니다. 개인들이 일단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로엔은 지금부터의 그 전략이 좀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윗꼬리 부분에서 내일장에서 만약에 윗꼬리 부분 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장 정도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한 차례 물량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으니까 재료 소멸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폭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호재성 재료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단타 물량들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 현재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전략과 수익은 분명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한테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상신 EDP. 상신 EDP,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480원이에 네. 30%입니다. 네. 거진 4,500원대, 가격 접근은 잘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이게 빠짐이 되네요. 어제하고 오늘 조금 주춤거렸죠? 네. 어제도 꽤나 장중에 하락 피서했지만은, 그리고 제법 선방을 했는데, 오늘은 좀 되밀렸어요. 제가 이제, 선을 알고 그래 매매를 했거든요. 네. 좀 안전하다는 생각에 접근하셨죠? 그쵸? 네네. 예. 일단 전기차는 사야 되겠고, 그쵸? 네. 근데 네.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서 조금은 늦었다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접근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은 상신 EDP, 어제하고 오늘은 좀 못났지만요, 시간이 있다라면은 크게 자리를 훼손시킬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네. 우선은 오늘 빠진 추이를 좀 장중에 보도록 할게요. 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장중에 크게 거래량이 많이 분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장 후반때 밀려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이조차도 그렇게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이걸 대략 모두 다 종합해도 2만 주가 채 되지 않을 텐데, 2만 주 물량으로 이 주가가 떨어지기에는 조금은 과도하게 빠졌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주체 없이 그냥 밀린 거예요. 네. 예. 물론, 상신 EDP의 약점은 하나 있습니다.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지만은, 네. 일단 다른 종목 대비 못 갔다고, 또 덜 갔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예. 그만큼 다른 전기차보다는 힘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굳이 전기차 종목군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산다라면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좀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 것만큼 예. 대장주에 차라리 물릴 거면 대장주에 물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 상시 리피드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선은 지금 당장에 손절 처리하기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얘는 가격적으로 내려오는 자리는요, 뭐 크게 걱정되진 않고, 시간이 약이에요. 좀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반등도 되고, 매수가도 회복할 텐데요. 다음에 올라왔을 때는 매수가의 정리보다는, 뭐 그래도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4,8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네. 그리고 4,800원 근처 회복됐을 때는 저희한테 한번 더 문의를 주세요. 네네. 좀 더 빠른 섹터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얼마만큼 움직임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홀딩 하시고요. 좀 더 기간을 참아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괜찮습니까? 손절가요? 회사. 예, 회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2차전지 쪽에서 오래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왔던 회사니까요. 전기차 관련된 호재가 되는 종목은 맞아요. 네. 예, 오랫동안 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800원 오면은 이 선생님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디지털 옵틱이요. 디지털 옵틱이요. 예. 자, 몇 시간씩? 네. 14,400원에 20%요. 14,400원에 20%요? 예, 예. 자, 14,400원이면, 자, 언제쯤 사신 건가요? 이거를 그때 무상증자 받기 전에 10% 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10%는 물타기로 들어가고 좀 낮게 샀는데 그렇게 됐어요.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신 거예요? 디지털 옵틱. 디지털 옵틱 회사를요? 네. 예, 조금 알고 뭐 호재거래도 있고 뭐 중국 관련해서 좀 있다 그래갖고. 일단 디지털 옵틱은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은 원래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최근에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후면세점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뭐 위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뭐 또 다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일반적인 그 개인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왜냐면, 이 기업은 이제 세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예? 누군가가 이거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아. 어떻게 보면은 뭐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과거에 이제 이 기업은 한 4월, 지난해였나요? 4월 뭐 거의 연초였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 예, 예. 그때 이제 올라서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M&A에 대한 이슈도 지금 그 전에 한번, 지난해 상반기에 이슈가 좀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건 이제 소문이었죠. 예, 예. 그 당시에, 건강보조식품 쪽, 기업으로 인수가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떠들고 그랬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보면 내추럴 인더텍, 사건 아시죠? 네, 예.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뭐 그런 이슈도 막 돌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하시기보다는 사실 좀 전문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개인 투자분들 잘못 들어가면 이제 손실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디지털 옵틱에 대해서는요, 예. 이 기업이 돈이 없어요, 지금. 아, 회사가 돈이 네.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까지 지금 했던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좀 충당을 시켜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잠깐 보면요, 한 200억 정도의 그 금액이 좀 잡혀 있는데, 예. 200억 정도에, 그 다음에 차입금을 보게 되면은 뭐, 현재 총 차입금이 300억,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27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갖고 있는 금액 자체는, 1년 이내에 뭐, 갚아야 되는 어떤 뭐, 단기 차입금보다는 분명히 낮아요. 하지만 투자를 못해요. 그만큼 투자할 만한 그런 돈 자체는 벌어들인 돈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좀 나는 한도 내에서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14,400원이잖아요. 예, 매수하신 예. 가격대가. 15,000원 이상 딱 한 번 올라와주면은, 네, 그때는 파세요. 차라리. 한 15,000, 매수가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뭐 역시 이제 세력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한 번 올라오면 한 번 딱 시세를 줄 수는 있어요. 아, 근데 그 거기까지 시세를 정도는요? 타고서 빠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 못 빠지시면, 나중에 좀 정말 크게 물리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빠른 예. 전략, 빠른 대응 필요하다는 예, 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텔레콤이요. 네, SK텔레콤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만 3천 원에 네. 100%요. 23만 3천 원에 100%. 네. 네. 자, 이 종목 가격대를 보니까 네. 배당락 때문에 사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 증권사에서 추천을 해줬거든요. 아, 일단은 배당을 매력적으로 한다는 거는요. 네. 뭐 물론 이제 100%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그 배당이 나올 때까지는요. 이 종목 쥐고 가셔야 돼요. 보통은 예. 이 SK텔레콤 전형적인 배당주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배당주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냐면은 예. 배당주 전에 잠깐 움직임이 나왔다가 예. 배당락에 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네. 그러니까 배당락이 걸리는 때에 배당을 줬던 만큼 주가가 하락을 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한 3월달, 4월달 배당금을 받을 때쯤에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제자리에 올라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보통은 빠져도 이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좀 유난히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예. 대신에 뭐 좀 저도 좀 과대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주요 투자자 기관이라든지 아마도 SK텔레콤이 좀 과도하게 빠졌구나라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될 거예요. 예, 예. 우선은 SK텔레콤의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네. 최근에 와서는 배당락 이후에 그래도 외국인들 기관이 꾸준히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사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아, 사고 네. 있다고요? 예, 그래서 배당 이전까지는 기관이 열심히 사모았다가 예. 지금 배당락 떨어지고 이 자리에서부터는 또 주요 수급들이 번갈아 가면서 사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예. 그리고 차후에 매수가를 같이 회복을 하면요. 네. 그 다음 분기에 배당이 가까워지면은 들고 가겠지만은 예. 그게 아니라면은 아마 한 3월 전에 회복이 되면요. 예. 100% 비중 싣지 마시고 좀 네. 비중을 좀 줄이세요. 예. 예, 배당 효과는 봤으니까. 예, 그러면 네. 3월달쯤 되면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요? 보통은 이 3월, 한 달, 두 달 정도 주기였으면은 네. 배당을 줬던 가격대까지는 제자리를 예. 찾아와요. 예. 예. 근데 예. SK텔레콤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이 네. 될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예. 예, 뭐 근데 물론 요즘에도 계속 빠졌잖아요. 요게 왜 배당 전에 빠졌냐면요. 예. SK텔레콤, SK그룹 안에서 예. 돈도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아. 설비 투자도 더 자체적으로 늘리기도 했고 예. 또 SK텔레콤뿐만 아니라 SK자 들어가는 그룹들을 보시면요. 네. 대부분 10월달, 11월달에 이때 시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예. 왜냐면은 뭐 그룹 전체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를 키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최근에 와서는 OCI 머트리얼즈를 샀잖아요. 예, 예. 뭐 SK 하이닉스나 SK텔레콤 비슷한 시기에 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자라 하여금 예. 기업이 돈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아, 그럼 한 3월달쯤은 매수가까지 오겠네요? 일단은 낙관하고 있긴 하는데요. 예. 만약에 못 미치는 흐름들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배당락을 받고 예.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 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좋다라고 왜냐면 보고 좀 있어요? 과다하게 빠졌다고 생각되는 게 예.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 LG라든지 KT보다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요. 통신업을.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본다면은 충분히 호재가 될 것 같아요. 예. 네. 기다려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좀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장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 있는 전상이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장 이 시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